일단은 현재 프로그램 현황을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키보드로 명령어 입력하죠. 그래서 명령어로 키보드를 입력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돌려주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은 뭘 돌려줄까요?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뭐 된다 안 된다, 뭐 됐으면 게시물 리스트의 경우에는 뭐 테스트 데이터 3개 뭐 이런 거 보여주겠죠. 뭐 없으면 없다 알려주고. 그래서 사용자 명령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누고 있으면 있다 하고, 이제 가입 같은 거는 뭐 아이디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사용 중이라고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알맞게 입력했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확인하는 거랑 내가 입력한 거랑 일치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뭘까요? 이 아티클 클래스랑 멤버 클래스 왜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일단 얘네 둘이는 클래스잖아요. 어떤 설계도입니다. 객체를 만들면 그 만든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 멤버스랑 아티클스에 각각 올리는 역할을 했죠.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담아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죠. 대신에 이제 아티클은 게시글, 멤버는 회원, 이쪽으로 특화된 클래스고요. 두 클래스 간에 겹치는 내용, 아이디랑 매지데이트는 부모인 DTO를 만들어줘서 상속받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두 개 각각 게시글과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서 조립할 거고, 유틸, 여기서는 이제 현재 날짜 구해오는 거 메서드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설명 안 한 거는 메인밖에 없죠? 여기는 무슨 역할일까요? 메인 클래스가 핵심일까요? 메인은 그냥 이름만 메인이고요. 하는 일은 이제 기본 메서드, 메인 메서드 하나 실행해서 이 안쪽에서 앱으로 객체 하나 만들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앱 객체 안에 있는 스타트, 이 버튼이 눌리면 이 안쪽 내용이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앱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건데, 앱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게시물과 회원 관련된 일. 그러면 게시물이랑 회원 각각 엄연하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여기에 또 댓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댓글에 대한 내용도 앱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뭐 리플라이스 같은 반응만 넣어두려는 그 어레이 리스트도 생성자에다 또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지금 핵심 로직 앱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능 하나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하나씩 만들었죠. 명령어를 추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만약 다른 기능이 더 추가되면 명령어가 계속 증가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딱 반으로 나눠 보자면 한쪽은 아티클이고 한쪽은 멤버겠죠. 이쪽이 아티클, 이쪽이 멤버. 근데 이거를 메인이 전부 다 하고 있죠. 메인이 아니라 앱에서 전부 다 하고 있죠. 한 곳에서 처리하긴 많습니다. 하나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서 그 부하가 커져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면 부서를 나누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프로그램의 실태는 요 앱, 여기 앱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앱을 선임이라고 했을 때 이 선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뭐 밑에 부사수, 사이드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킥 이렇게 이런 애들이 얘한테 좀 잡다한 일은 얘네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앱은 핵심적인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이드킥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있어요.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사용자가 앱에다가 직접 명령어를 전달했죠. 그리고 앱이 사용자에게 직접 결과를 보여줬고 이제부터 명령은 이 부사수, 사이드킥 애들이 맡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얘네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네가 이제 앱한테 전달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사이드킥은 이제부터 컨트롤러라고 할 겁니다. 컨트롤러라고 해요. 은행으로 따지면은 이제 창구 직원이죠. 은행에 가면 이 뒤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뭐 번호표 뽑고 내 순서가 되면은 이제 그 창구 직원 앞으로 가죠. 가서 이제 뭐 방문 목적 얘기하면 뭐 그거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분들이 있죠. 그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그러면 2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왜 2명일까요? 간단하죠. 하는 일, 얘가 하고 있던 일을 아티클이랑 멤버 갖기 2가지 있는데 각각 나눠야 하니까 그래서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멤버 컨트롤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킥, 이 컨트롤러의 역할은 고객의 요청을 받고 이제 처리해달라고 뒤에다가 넘깁니다.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어차피 컨트롤러는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다가 넘기면 되는데 왜 만들어 놓을까요? 이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돼가지고 관공서에 갔습니다. 관공서에 갔는데 유저가 여기서는 이제 민원인이죠.
민원인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이 창구 직원이죠. 9급, 주로 직급이 9급인 분들. 할 일은 뭐냐면 이 초본 때려갔어요. 그러면 여기 앱에는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한 계장급 되는 사람들. 그래서 뭐 현실에서도 민원인이 직접 이 계장급 되는 사람들한테 안 가잖아요. 바로 안 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체계 그런 거 따라서 일을 처리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분증을 안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간 상태로 계장급인 사람한테 이거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신분증 없다고 하면은 바쁜 일 하는데 짜증나겠죠. 일 처리가 우선이니까. 만약에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뭐 보여줬을 텐데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앞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창구 직원들이. 그래서 기본 준비는 하고 왔다는 판단이 들 때 이 뒤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컨트롤러를 하나씩 만들 겁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초반에는 딱히 컨트롤러가 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왜 만들었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라는 걸 좀 코드에다가 하나씩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마주하고 응답하는 걸 컨트롤러라고 할 거고, 이 뒤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걸 서비스라고 할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앱 클래스가 있죠. 이 안쪽에 멤버 컨트롤러 하나 있고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 있고요. 컨트롤러는 각각 응대만 하면 되니까 이 멤버와 아티클에 관한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서비스가 있겠죠. 멤버 서비스랑 아티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요청은 컨트롤러로 가겠고 컨트롤러가 준비된 상태인 걸 확인하면 이 뒤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거고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앱이라는 클래스에서 컨트롤러를 도입해야죠. 그래서 먼저 만들 건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그러면 패키지는 이제 뒤에다 점 컨트롤러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패키지가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만든 거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멤버 컨트롤러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컨트롤러 2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에서 하나씩 조금씩 떼서 붙이는 거예요. 앱에서는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얘는 이제 게시글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캐너 만들고 무한반복문 돌면서 명령어를 받습니다. 그 전에 멤버 컨트롤러 객체부터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객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아티클도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까지 만들고 자동으로 인풋 해놨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스타트 버튼을 메인에서 눌렀다.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 나오면 되고, 이거 실행되면은 테스트 데이터 생성한다 라고 나올 거고, 입력할 때 필요한 거 스캐너 만들고, 컨트롤러 객체 2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명령어 받을 준비 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멤버 조인, 이 멤버 조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얘는 유일하게 회원에 관련된 기능이죠. 지금 멤버에 관련된 일이니까 앱에서 하지 말고 일단 컨트롤러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멤버 컨트롤러에게 두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만든 멤버 컨트롤러 객체입니다. 두조인은 메서드인데 아직 멤버 컨트롤러 안에 메서드 없으니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다가 이 밑에서 하고 있는 일 있죠? 이런 내용들 잘라내기 하고 만들고 이 안쪽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조인, 두 조인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멤버스도 없고 스캐너도 없고 이런 메서드도 없고 없는 것들은 이 안쪽으로 받아오거나 새로 만들어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레이 리스트랑 스캐너 이 두 가지가 없죠. 얘를 인자로 해서 인자를 줘가지고 받아오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인 안에 4개 변수가 생겼으니까 멤버스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앱에서 가져오면 되겠고 밑에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그리고 이것만 잘라갈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것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까지 같이 가져가죠? 이 안쪽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조인업을 이거 메서드는 이제 실행 가능하죠? 그러면 또 오류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멤버스에 접근을 못하고 있죠.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일단 4개 변수로 들어온 거 멤버스는 지우고 밖으로 빼주는 게 낫겠죠? 일단은 요 안쪽에다가 필드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이래야 접근 가능할 거고 그리고 생성자에다가 잠깐만
이거를 생성자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 때 받아오는 걸로 해주죠. 그래서 dis.members 하고 밖에서 받아온 members 넣어주고, 그다음에 앱 쪽에서 멤버 컨트롤러 객체 만들 때 일단 여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인자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멤버스 넣어주면 네, 됐죠? 여기서도 이제 멤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어차피 스캐너도 여기서만 쓸 게 아니라 여기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서 여기다가 스캐너도 받게 해주고, 그러면 필드에 스캐너가 없으니까 지금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자로 줄 필요도 없고요.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죠? 근데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일단 두조인이라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 회원가입하면은 멤버스라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떼내면은 이제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인자로 받아올 수 있게 했지만, 그렇게 하자니까 여기 isJoinable id 이 안쪽에서 사용할 때 얘를 사용하는데,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또 이 메서드에서는 멤버스에 접근 못하니까 얘도 접근 가능하게 밖으로 빼준 것 뿐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인자로 또 스캐너를 주기보다는 얘도 똑같이 밖으로 빼내가지고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 때 스캐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범용성이라고 하죠? 범용성이라고 하는 게 맞나? 여러 군데에서 써야 되는 것들, 여러 군데에서 써야 하는 것들은 이제 한 군데로 빼놔가지고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멤버 조인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멤버 조인 해서 테스트 1, 테스트 2로 하면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라고 하고, 테스트 1, 테스트 1 2번 회원 가입하려고 할 때 아이디를 이미 있는 걸로 한다면 이미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 네, 멤버 조인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아티클 컨트롤러 말고